안녕하세요. 설 연휴 전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과 모레는 일단 줌을 어, 쉴까 합니다. 어, 이전 같았으면은 뭐 명절이든 크리스마스든 뭐 별 상관없이 어, 계속해서 그 줌을 하거나 뭐 했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는 제가 굳이 어, 뭐 설 명절 전 그다음에 설 명절날까지 뭐 이 줌을 할 필요는 그다지 느끼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아 이틀을 쉰다고 해 가지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만큼 해 놨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라도 여러분들도 저도 그냥 좀 쉬었으면 합니다. 어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 다른 것보다도 같은 입장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처갓집 안 간 지가 계산을 해 보니까 요번까지 안 가게 되면은 4 번에 걸쳐서 안 가게 되는 것 더라고요. 어 그 이유가 본의 아니게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사자한테는 그냥 쉽게 뭐 이야기를 하고 뭐 하면 되는데, 그 다른, 그러니까 인제 예를 들어서 제가 처제가 저희 이 KOK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오빠 되는 사람이 저한테는 손이 처남이지요. 나이는 1살 어리지만은 손이 처남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안 만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를 본의 아니게 해를 입혀 놨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피해자지요.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을 이야기를 해 달라.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뭐 이런 식으로 묻기나 하면은 정말 가슴도 답답해지고 숨이 멎는 것 같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뭐 할 거고, 등골이 오싹하고 뭐 안 좋은 거는 다 접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의 내용을 직접 설명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은 제 영상을 나중에 뭐 링크를 한번 자기가 개인이 쓰시는 카톡에다가 옮겨 놔 놓고, 필요시에 설명이 어려우면은 그냥 그 영상을 한번 봐 주십사. 이게 내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어 이 내용을 듣고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피해를 우리가 입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어 내용 전달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용도로 좀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런 영상을 녹화를 하려고 마음을 좀 먹었어요. 일단 제일 먼저 한번 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는 피해자라고 해요. 우리는 피해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있으면은 반드시 가해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가해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결정적으로 결정을 내린 사람은 본인들 각자예요. 누가 뭐 어 소위 말해서 칼을 목에다 갖다 대고서
너 이거 가입해라." 이렇게 한 적 없다고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속아서 또는 모르고 감은 이슬에 넘어가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그러니까 인제 스테이킹을 하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보상, 그다음에 사람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뭐 이런 거를 어 받아왔을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떠한 경우로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어 뭐 잘못된 내용이 전달이 됐는데도 그걸 믿고서 들어왔든 상관없이 저는 시작은 전부 다 잘하셨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100% 맞는 건 아니고,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어 삼성이라든가 이런 유수 기업 뭐 매년 적자가 아닌 흑자를 내는 그런 주식 회사에다가 주식으로 투자를 해 놓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뭐 그거는 인제 일반적인 경우로, 그다음에 뭐 예금을 해놔 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든지 뭐 그게 가장 큰 돈은 안 되지만은 그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어 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듣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블록체인을 이야기하고 블록체인의 그 좋은 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발행이 되는 이 크립토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지요.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를 하는 거는 뭐 암호화폐, 예전에는 가상화폐라는 표현까지도 했는데, 이게 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한 10,000개 정도 가지고, 뭐 정확한 개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00개 가지고 피자 한 판을 사 먹기 시작한 게 시작이 돼 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로 어 거래소에 등록이 상장이 되어 있는 개수 가짓수만 해도 거의 한 3만 가지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고, 어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최악의 상태를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다시피 그냥 '모든 걸 다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저희는 그거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해 왔고, 그래서 가장 기본부터 한번 우리가 좀 알고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제일 먼저 개념상으로 우리가 어 스테이킹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를 투자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예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예치에 가장 가깝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은행 같은 경우에 또 그 적금을 또는 저기 뭐지? 이게 주기적으로 얼마가 넣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 놓고, 예탁이죠. 정기 예탁. 예탁을 시켜 놔 놓고 거기에 이자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 KOK의 스태킹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예치를 하고 보상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 예치 형식으로 스테이킹만 해 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보상만 받지요. 그거를 우리는 채굴 수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스테이킹 수익이라고 하는 게 보상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개념 설명을 조금 해 드렸었는데, 그리고 사람을 소개하고 후원 수익이라는 걸 받는데 그것도 레퍼럴 보상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상을 받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초창기를 제외하고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는 그 가치가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KOK가 가치가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을 소개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실 때도 보면은 지갑 속에서 보상이 그 계속 연속적으로, 뭐 스테이킹을 한 양이 많은 사람은 이게 빨리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시시각 예 그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보상이 주어지고 있지요. 근데 이 보상이라는 개념이 결국에 이게 현금을 가지고서 그렇게 나눠준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때도 KOK 개수 고걸로 스테이킹을 했고, 비트 이더 테더도 마찬가지 옛날에도 그랬을 거고,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도 KOK 토큰으로 보상을 계속 받고 있었죠. 근데 그게 2019 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 한 4 월경, 이때까지는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해 왔었고, 그 시점에 어떠한 기업이 여기에 조인을 하게 됐죠, KOK에. 그러고 나서 바뀐 게 뭐냐 하면은 KOK 어 플레이 앱이 기존 거에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지갑이 새로 앱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인제 뭐 기존에 받던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똑같이 받아왔었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뭐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이전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해 왔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도 계속해서 4 월부터 해 가지고 그때도 계속해서 좋았죠. 그게 좋아진 게 언제까지 갔나 하면은 2020 2년 한 2월 26 일인가, 그때가 우리 플랫폼 가격이 최고점으로 갔는 현재 상태로 그대로 픽스가 돼 가지고 변화가 없는 상태로 $7 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그때의 거래소의 가격도 거의 6.95 까지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7 는 치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6.95 까지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와중에 계속해서 거래소들이 우리 KOK를 취급을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의 상장이 어 11 개까지 거래소가 저기 우리 KOK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 상장을 시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가 11 군데 정도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메인넷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산을 이전을 하고 메인넷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쭉 그 진행이 되는 시점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부터 이 거래소의 가격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닌데 국제 정세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어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됐지요. 그렇다손 치지만은 우리가 가격 방어를 하거나 또는 이 활성화를 하는 데에 충분한 여력이 있었던 게, 우리는 어 플랫폼 가격이라는, 그 소위 말해서 가격 이원화 정책을 저희는 쓰고 있었잖아요.
하나는 거래소 가격이고 하나는 플랫폼 가격인데, 플랫폼 가격은 우리 KOK에 대해 가지고는 어떠한 기준을 만드는, 스테이킹을 하고 그다음에 스테이킹을 한 거를 교환 자산으로 표시를 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요거 자체가 사실은 유통량을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역할도 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그 거래소의 가격하고 그 갭을, 큰 차이를 두지 않고서 움직임으로 해서 우리가 연동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0% 에서 15% 수준 고 사이의 갭 정도를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플랫폼 가격은 조정이 시작 이래로 현재까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상한 게, 플랫폼 가격이 조정이 안 된 게 2022년 2월 26 일인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조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19년 뭐 예를 들어서 한 11 월부터 해 가지고 KOK가 발행이 돼 가지고 그게 보상으로 주어지고 스태킹도 시작을 하고 보상이 주어지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봐서 2022년 2월 26일 이때까지 몇 번의 플랫폼 가격이 상승을 했냐면 19번을 했어요. 그때의 플랫폼 가격이라는 건 거래소 가격, 이게 플랫폼 가격이고 거래소 가격이 밑에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 거래소의 가격이 플랫폼 가격을 터치를 하거나 이게 뭐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몇 시간이라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터치를 하거나 거의 근접을 하게 되면은 이게 플랫폼 가격을 상승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횟수가 여러 번이에요. 근데 2022년 2월 26일 그때 최종적으로 한번 플랫폼 가격이 상승이 7달러까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0.006 조금 넘는, 그러니까 1000분의 1로 떨어질 정도까지, 이때까지 한 번도 이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거래소의 가격에 맞게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 그러니까 플랫폼 가격을 인하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일단은 최악수를 한번 두었다. 저는 이런 사태가 온 가장 큰 이유는 무조건하고 그냥 플랫폼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릴 때처럼 내릴 때도 비슷한 갭이 그 이상이 발생이 되면은 따라 내려와 줘야죠. 통상은 요 정도의 갭을 줬다가 올라갈 때 터치가 되니까 올리는 만큼, 내려가면은 이만큼 갭이 나면은 이만큼을 따라 내려 줬으면은, 이거는 절대로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차지하고서라도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지금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이 플랫폼 가격만 조정이 되고, 그래서 거래소 가격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금 보상에 가까운 역할을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메인넷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부터 해 가지고 법적인 고소 고발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대부분이 그냥 사기를 범죄목으로 해서 고소를 했는데, 일본인들 97명 건도 뭐 불기소로 처분이 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한 그 고소 또는 고발을 한 것들도 끝을 보지 못하고 대부분이 뭐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불기소 처분이 되고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분명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라는 게 있으면 가해자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어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어 이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개념을 달리해요. 여기에 우리가 피해자라고 했을 때 이 피해를 만든 사람을 어 그 이게 우리는 다단계라고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다단계예요. 구조 자체는 무조건하고 뭐 누구도 이야기를 그거를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은 이 다단계가 있으면은 최고 꼭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꼭지점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 재단 이사장, 그다음에 운영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많은 곳에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 되게 좀 아이러니하다기보다는 실제 팩트가 그런 게 가상자산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여기에 법적인 그러니까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실제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정도, 그다음에 영국 하여튼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그게 어 이거를 규제를 할 만큼 그다음에 어 규제보다도 범죄 사실이 있을 적에 이거를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주 미약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특검법, 그 골드 할지 금, 금융할 때 금, 이 특검법을 적용을 하더라도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재단이 국내에 설립이 되질 않았고 드러나 보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세이셸 공화국이라는 인구가 한 87,000 정도 되는 그런 나라에다가 설립이 돼 있어요. 근데 이 KOK만 그렇게 돼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 한 3만 가지 정도 중에서 그런 페이퍼 컴퍼니처럼 재단만 설립을 하는, 그러니까 돈 조금만 주면은 설립을 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에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대부분이 설립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가상자산만을 가지고서는 법적인 해결을 볼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최고점 대비해 가지고 0.007도 아니고 그 이하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은 '다 끝났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유튜브에 녹화해 놓은 거를 올리고 하는 이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우리는 이 KOK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 자산이라고 하는 게 KOK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이것뿐이라 그러면은 그다음에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개념이 스테이킹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스러운 게 4 가지의 그 코인 또는 토큰 가지고 스테이킹을 할 수 있어요. 예치를 할 수 있다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라는 테드, 그다음에 우리 기축 통화로 하고 있는 AOK, 이런 4 가지로 스테이킹을 해요. 그러면은 스테이킹이란 개념은 제 영상 이전 영상을 한번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그 내용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스테이킹을 한 거는
투자용이 아니다. 다른 데에도 스태킹을 하면은 투자로 내가 넣는 거를 어디에 쓴다는 개념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스테이킹이라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는 게, 통상적으로 내가 KOK 그 지갑을 딱 열어보면은 나의 자산, 교환 자산이 US 달러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게 재단에서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만큼의 돈을 여기다 예치를 해 놨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해지를 하면은 그 돈의 양만큼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한 일 주일 전인가 뭐 스테이킹에 대한 영상을 올려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좀 꼭 좀 반드시 그 내용은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떠한 것도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스테이킹을 해 놨는 그 자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런 가격대가 돼 버려도 우리가 살 수 이거를 다시 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전혀 강가를 하고 있었던 비트, 이더, 테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에 또 어떻게 보면은 가격 이론하고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가격과 이 플랫폼 가격이 동일해요. 오로지 기업의 한 개만 플랫폼 가격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스테이킹을 해 놓은 게 4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중에서 비트와 이더,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 디지털 자산에 소위 말해서 표현을 디지털 골드라고까지 해요. 디지털 골드. 그러면 디지털 금이란 이야기죠. 근본위제로 하고 있는 우리 달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 금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걸로 보잖아요. 그리고 변동성도 어떻게 보면은 어 기준을 딱 잡아 주는 거다라고. 그래서 이 암호화폐에서 디지털 자산에서는 비트코인을 어 골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비트코인도 스테이킹을 했고, 아까 스테이킹 개념이 왜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우리는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지금 2022 년도 한 몇 월 달까지, 한 3-4월 달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도 스태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이거 같은 경우에도 스태킹을 하면은 이거는 어디 사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보정을 시켜 놔야 돼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KOK도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KOK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킹을 그대로 해요. 스테이킹을 해 놓으면은 스테이킹한 거를 보관을 하는 지갑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 KOK나 실제로 비트, 이더, 테더는 해지를 해도 그걸로는 나눠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내주지는 않기 때문에 비트, 이더, 테더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찾아야지만이 모두가 살아날 수 있다.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트 이트 테더가 없는 상태에서 KOK가 $7 할 때 내가 막 들어갔어요. 스태킹을 하고 여기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보상을 좀 받고. 근데 그때에 플랫폼 가격이 $7 였는데 거래소 가격도 거의 그 정도 막 6점 한 2-3 달러 됐다. 근데 이게 거래소 가격이 추락해서 떨어져 가지고 $1 가 됐다. 그럼 7분의 1로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우리는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게 없어요. 쏙 빼버리면은 이 자체가 지 스스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는 요놈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 그 10 개를 뭐 10 개면 엄청난 그 금액이지요. 뭐 요즘으로 따지면은 한 43,000불 정도 된다고 하면은 10 개면은 430,000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5 억이 넘어가지요. 한 6억 가까이 되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거의 비슷한 시점에 KOK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최고점 7만 불까지 갔다가 이게 16,000 불까지인가 내려왔다가 이게 또 슬슬슬슬 올라가요. 지금은 43,000불 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뭐 어 비트코인이 어 선물 ETF에도 ETF로 승인이 나고 현물도 승인이 났는가 아마 그랬지 싶은데 이것 때문에 거의 9만 5만 달러 가까이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럼 7만 에서 지금 4만 한 3천 달러 그러면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한 60% 넘나요? 그 정도까지 지금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대장주의 그 상징성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개수가 제 딱 제한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부터 해 가지고 이거를 그 지불에 어 지불 수단으로도 뭐 쓰겠다고 해서 막 자기들이 그 비트코인을 막 사다 놓거나 뭐 이랬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놈들은 지 혼자가 스스로가 올라갔다가 올라오도록 되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어요. 이더리움도 5천 불까지 갔다가 이게 뭐 한 1,000불 때까지 갔었나? 하여튼간에 1,000불 한참 밑으로 아니 1,000불 가까이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2,000 한 300불 정도 하지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5%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은 만회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9 년, 2020년 그 당시로 따지면은 지금도 한 몇 배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같은 경우에 또 정말 그 한때는 뭐 146 달러까지 갔다가 뭐 10 달러 뭐 이렇게까지 내려왔다가 또 좀 회복을 한 것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이것들은 가격이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놈 자체는 지 스스로가 이 거래소의 가격 자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것, 내가 매수를 해 가지고 가지고 있던 것 이거의 가치가 결정이 돼 버려요. 그런데 우리 KOK 같은 경우에는 스태킹을 할 때 똑같은 개수로 잡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도 스태킹을 하면 그냥 개수로만 그냥 스태킹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교환 자산이라는 걸로 바뀌질 않아요. 요 교환 자산이라고 바뀌어지는 이유가 플랫폼 가격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교환 자산이라는 걸로 US 달러로 표시가 될 뿐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스태킹을 하면은 전부 다가 그냥
그 오리지널 개수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솔라나를 뭐 100 개를 스태킹을 했다. 그러면 그냥 100 개가 그대로 스태킹이 돼 있어요. 내가 해지를 하고 어 해지를 하고 나오겠다 하면은 그때 100 개를 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스태킹이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4 가지 중에서 KOK는 정말 개박살이 났어요. 왜? 플랫폼 가격이라는 것 자체를 조정을 아예 하지를 않았으니까. 요거에 관해서도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수차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플랫폼 가격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설명은 어 드리지 않고 간략하게만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플랫폼 가격을 좀 설명을 하자면, 플랫폼 가격이 있고 거래소 가격이라고 했을 때, 이 거래소 가격이 자꾸 추락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놈이 따라와 주면은 요만큼 갭이 차이 나는 만큼만 손해를 늘 보는 거지요. 왜? 플랫폼 가격이 높은데, 이 플랫폼 가격이라는 건 내가 교환 자산으로 개수를 잡아 놔 가지고 이걸 곱해 가지고 교환 자산 US 달러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가지고 나올 때는, 해지를 할 때는 이 그 교환 자산으로 되어 있는 US 달러를 이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야 돼요. 나누면은 개수가 나와요. 그 개수만큼은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편차가 플랫폼 가격이 7 달러일 때와 1 달러일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7 달러로 나눠 가지고 나오면은 똑같은 금액을 70,000 달러라고 했을 때, 70,000 달러를 7 달러로 나누면 10,000 개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1 달러, 플랫폼 가격이 1 달러라고 하면 7만 나누기 1을 하면은 7만 개가 돼요. 근데 이 플랫폼 가격으로 가지고 나온 게 결국에는 현금화하고 내가 손에 돈을 쥐려고 할 적에, 그때는 당연히 거래소로 나가야 되고, 거래소에서 그때 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이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어 이 플랫폼 가격이 7 달러고 거래소 가격이 6 달러라고 했을 때는 1 달러만큼의 갭만큼을 내가 그 저기 개수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거래소에 팔았을 때 1 달러만큼은 내가 손해를 보긴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처럼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그 유가라든가 곡물가라든가 상품가도 마찬가지로 이게 돈이 많이 풀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고 해 가지고 돈은 쥐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산 활동이라든가 투자라든가, 그러니까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해가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지를 못하니까, 가격 하나가 옛날에는 1 달러 하던 게 2 달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격이 같은 상품이라도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는 이걸 물가가 올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물가 인상 폭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이 더 많이 줘야지만이 그걸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전쟁 때문에 그 그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라가 버리고, 거기다 곡물 가격도 올라가 버리고, 생산을 못 하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제로 코로나 하면서 모든 것들을 셧다운 시켜 버리고, 사람들을 아파트 내에 다 가둬 버리고 하니까 사실은 제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빨리 빼야 되는 데가
가장 쉬운 데가 24 시간 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그다음에 주식 시장,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빼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적으니까. 여기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디지털 자산들이 가격이 막 수직낙하하듯이 가격이 막 떨어졌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 하나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던 게 루나 테라 사태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의 것들을 제가 예전에 한번 확인을 했을 때 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뭐 솔라나나 이런 거조차도 한 80%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고점 대비해 가지고. 그럼 나머지 일반 잡코인들은 어느 수준까지 떨어졌냐? 90 에서 95%뭐 이상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거 자체가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면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보상받는 게 보상량이 좀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순환이 되고 하면은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코인들을 어 사고 팔고 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한번 가졌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저기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어 갖고 내가 스테이킹을 해 놓으면 보상은 받고 그게 들어갈 적에 분명히 나는 이득을 보고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 손해를 보는 만큼 들어갈 때처럼 개수를 좀 적게 받고 나오고 들어갈 때는 교환 자산이 더 커지게 들어갔으니까 결국에는 나는 보상받았는 게 있고 거기에다가 플랫폼 가격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가격 방어를 해 주니까 내가 들어가는 원코인에 대한 그 손실은 쪼끔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 원금 보장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면은 그러면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3달러 이상은 지금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다른 게 다 급락을 할 때 이거는 그런 시스템에 그런 걸로 그런 게 작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거는 정말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걸 팔고 이쪽으로 스태킹을 하고 이쪽에 가입이 되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격도 나쁘지 않았을 거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못 하는데 근데 우리는 KOK는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은 스테이킹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번 넣어 놓은 상태에서 그거는 투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 기간이 초창기부터 해 가지고 2020 그러니까 인제 어 점차적으로 거래소가 KOK를 상장을 함으로 해 가지고 거래가 되는 데가 생기면서 비트, 이더를 스태킹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줄었지요. 초창기에는 KOK가 거래소에 상장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KOK를 현금화할 수가 없으니까 스태킹을 해 놓은 비트나 이더를 KOK 보상받은 걸로 교환을 해 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준 시기도 있었지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는 탑 티어에 또 3 개인가가 그 거래소 순위가 한 3 위 10위 안에 드는 것도 한 3 개인가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이 KOK를 인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 이 KOK 자체가 이 플랫폼 가격이 계속 연동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되지요. 근데 플랫폼 가격은 7달러 인데 지금 내려가고 해 한 번도 내 내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0 최하는 0.004 정도까지인가 내려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도 0.006 조금 넘으니까 그럼 지금은 KOK는 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스테이킹을 해 놨던 게 비트, 이더, 테드가 여전히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우리 KOK 재단의 KOK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산이에요. 그러면은 이 비트, 이더, 테드는 절대로 쓰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모 기업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서 2022년 3월 3일 갑작스럽게 시스템 점검을 하다가 비트와 이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오입금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뭘 했냐? 회수를 했대요. 2 시간 6 분인가 2 시간 8분 만에 공지에 나와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시스템 점검을 하는데. 그놈의 시스템 점검을 하면서 쇼핑몰이라는 거를 지금 저희가 어 만 7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시스템 점검을 해야 된대요. 근데 거기서 부르짖은 게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스피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뭐 이야기를 하자면 또 긴데 어쨌든 우리는 비트, 이더, 테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용으로 쓰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주된 기축 통화는 KOK 하나뿐이기 때문에 비트, 이더, 테드가 있는 이상 이거는 범죄자들이 노리는 하나의 어 범죄를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가지고서 그놈이 있어 봐야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으니까 KOK가 지금 가격이 정말 개판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매수를 해서 소각 지갑으로 보내고 정말 조금만 하면은 비트코인 한 개면 4만 불이잖아요. 4만 불을 가지고서 0.00 6 짜리를 몇 개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43,000달러를 한 개를 팔아 가지고 나누기 2.0062 뭐 9다 그러면은 683,6,248 개를 매수를 해 가지고 소각지급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제 좀 사면은 가격이 좀 올라가겠지요, 당연히.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무조건 와서 사주면 안 돼요. 무조건 사 가지고 올려줘 버리면은 그게 약삭 빠른 사람들 때문에 안 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주소의 것들이 매수를 이제 엄청 가격이 낮을 때 엄청 많이 사 놨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소진이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도 뭐 노력을 한 대가라고 보면은 한 10% 든 15% 든 20% 든 이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만 그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절대로 더 이게 뭐 1 년이 되든 2 년이 되든 옴짝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대로 놔둬 버려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게 소진이 다 되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한 1년 반, 2 년 1년 한 6-7 개월 뭐 7-8 개월 이렇게 보상 같지 않은 보상받고 고생했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어 아 이 보상받는 바가 200%다 그러면은 이게 다 차 버리는 거나 그 기간 동안에 보상되는 양만큼 그 기간만큼은 빼액을 시켜 줘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인제 일단은 지금은 그걸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것 비트, 이더, 테드를 확인을 하는 것 이게 최우선이다.
그래서 저희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데서 사기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거는 사실은 사람들한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만드는 역할밖에 안 한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배임과 횡령으로,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을 통한 이 비트 어 이더 테드의 이놈들을 아무도 확인을 안 시켜 주고, 이거는 저는 거의 뭐 100% 이건 다 빼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범죄잖아요. 이게 어느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모 업체가 뭔가를 개발을 해 주고 뭔가 일을 해 주고 KOK를 받아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KOK는 한 개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직원이 몇 명인데 그 직원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 거예요? 뭘로? 걔들이 다른 데 어디에 뭐 엄청나게 비즈니스를 해 가지고 돈을 벌었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하면은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재단에서? 재단 역할도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재단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아예 보관을 안 해요. KOK를 필요한 양만큼 팔아 가지고 운영비로 쓰거나, 마케팅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배분이 돼 있는 만큼을 또 팔아서 쓰거나, 이런 거지요. 근데 공 공식적으로 우리 공지사항에 떠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한 개도 내보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운영이 돼요. 그리고 미국에 어떠한 기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또 발생이 됐어요, 제조업을 하는데. 근데 사람은 둘 이에요. 제조 설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조사하고 있어요. 여기가 결국에 어떤 용도냐? 우리는 머니 란더링, 자금 세탁, 환수해야지요. 어디로? 재단으로. 근데 그 재단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게 또 그놈이다. 그러면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다시 맡기는 게 되죠.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녹화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으신 분한테 설명을 들으실 수가 없을 거다.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좀 이용을 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명절 연휴 전날 이 내용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 제가 사실은 명절이고 뭐고 간에 이런 휴식 시간을, 줌을 어 웬만하면은 쉬거나 그러지를 않은데, 이번 명절 때는 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도 많은 일을 해 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적어도 어 여기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좀 있으시니까 자녀들도 올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음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신도 좀 상가롭고, 그다음에 줌을 한다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은 가족들 모여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어 자식들이라든가 뭐 친지들로부터 아주 그 냉소의 눈으로 뭐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또 그것도 정말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내일과 모레 설날까지는 일단은 줌을 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이 설 명절 때 어 뭐 많이 드시고 쉬시고 또 뭐 즐거운 시간 좀 가지시고 여기는 일단 우리 모두 이틀은 좀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트와 이드를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으면은 그놈들이 어 그 범죄에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근데 없다라고 하면 범죄고 그러면은 그 범죄로 만들어진 수익 그거 사라졌는 거를 누가 관리를 했고 누가 어떤 용도로 내보냈고 했는 놈들이 있다 그러면 그놈들한테 그 자금을 다 추적을 해야죠. 게다가 지금 제가 꼭 하나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변질자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 변질자들한테 그 업체가 결국에 자금 추적을 하다 보면은 그 몇몇의 사람들에 대해 갖고도 반드시 자금의 흐름에 그 해당이 되는 놈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놈들도 전부 다 범죄자로 한꺼번에 다 처벌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 부분도 당연히 그 수사관들한테 어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내용을 좀 이용을 좀 하시고 어 명절 기간 동안 잘 좀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